바렐은 평화로운 시골에 사는 최고의 검술 고수이다. 이미 검과 일체화된 경지에 올랐지만 그는 여전히 훈련을 멈추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30이 넘었는데도 아직 여자친구가 없다는 것이다. 존경하는 노부모님께서 자주 이 이야기를 꺼내신다. 사실 손주를 안아보고 싶어 하신다. 바르는 훈련 이야기만 하지만 아버지는 지난 2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 얼른 아내를 찾아오라고 하신다. 연세가 많으시니 아들이 효도를 무시한다고 여기신다. 애매의 주된 일은 마을 주변 많은 제자들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제자 수가 점점 늘어나서 그는 핑계 삼아 다 친척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내가 없으니 손주가 생길 리가 없다. 아버지는 이 도장에 미녀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 그냥 대충 한 명 골라 아내로 맞으면 된다고 하신다. 바로가 거절하자 아버지는 말이 덜 나오게 다른 데로 가라고 하신다. 안으로 들어가 그는 계속 시합을 하고 제자들을 지도한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M은 늘 검을 쥐고 있었다. 어릴 적 위대한 검사가 되길 꿈꿨지만 자신감은 별로 없었다. 게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슬퍼하지 않고 자신이 이곳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검사는 아니지만 청년은 가르치는 재주가 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배우러 온다. 게다가 훈련받은 이들은 대부분 훗날 성공을 거둔다. 식사 시간에 아버지는 다시 아들의 아내 찾기 이야기를 꺼낸다. 엄마에게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자 엄마는 부드럽게 그건 조만간 일일 뿐이라고 답한다. 바로는 엄마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한다. 한마디에 아버지는 할 말이 없어졌다. 그럼에도 엄마도 손주를 안고 싶어 하신다. 그때 밖에서 옛 제자 알루시아가 문을 두드린다. 지금은 왕실 기사단 대장이다. 이는 M의 가르침이 결실을 맺었음을 의미한다. 그는 오늘 온 이유를 묻자 알루시아는 자신도 부하들에게 검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바로는 어릴 적부터 알루시아가 재능 있는 원석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은 M이 기사단 특별 지도자가 된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왕실 인장이 찍힌 소개장을 보여준다. 이런 제안을 거절하면 확실히 사형당할 것이다. 알리아가 서둘러 준비하라고 재촉한다. 나는 마차 밖에서 기다릴 테니 바로 출발하자. 내일 바로가 수업이 없어서 오늘 일부러 와서 도장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 한다. 아버지도 그 말을 듣고 찬성하며 며느리도 데려오라고 하신다. 그리고 바로와 알리아를 엮으려 한다. 알리아가 아주 예쁘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헛소리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바렐만 모르는 사실인데 알리아는 자신을 좋아한다. 나이 차이는 상관하지 않지만 감정에 대해 직접 말하지 못한다. 차 안에서 청년은 제자가 자신이 준 검을 아직도 쓰는지 물어본다. 아, 졸업 선물이다. 그는 알루시아가 소중히 여겨서 기뻤지만 기사단장이라면 더 좋은 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알루시아는 이 검이 손에 잘 맞아 바꾸고 싶지 않다고 즐겁게 답한다. 그는 스승이 제자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마 알루시아가 오래전에 자신을 넘었을 것이다. 존중받아 기쁘지만 30대가 넘은 나이에 요즘 젊은이들을 따라가기는 어렵다. 그녀는 그 후 그를 시골의 성검이라고 부른다. 결국 검술의 대가가 수도에 오게 되었다. 알루시아가 M을 성검이라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는 많은 최정상 검객과 모험가를 키워냈다. M은 아마 이 제자만 그렇게 생각할 거라며 자신감을 낮춘다. 왕실 기사단 특별 지도자가 된 것은 그에게 매우 어울린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 기회에 스승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한다. 그렇게 그들은 해가 질 무렵 마침내 수도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놀러가는 거라 스승은 기념품을 사려고 한다. 제자도 내일 쉴 곳을 찾아보고 다음 계획을 세우려 한다. 역시 바렐은 번화한 도시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전 군 앞에 서서 소개했다. 알루시아가 말하길 선생님은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고 했다. 결과는 많은 사람을 불만스럽게 만들었고 그냥 별거 없는 시골 아저씨라고 생각했다. 몇 마디 말한 후 민도 감동적인 연설이라 칭찬받았다. 계약에 따르면 앞으로 일주일에 며칠은 여기 와서 가르쳐야 한다. 이 일은 무술도장에서 하는 일에 영향이 없다. 그때 다른 학생 한 명이 달려와 인사를 했다. 그 아이는 쿠르니 알루시아와 같은 기수 후배다. 아직 미숙하지만 지금은 기사로 활동 중이다. 그때 그 아이가 여기 들어오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던 게 생각난다. 꿈은 이루어졌고 모두 맨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그들은 여기서 도울 테니 필요한 게 있으면 마음껏 명령해달라고 했다. 저녁에 청년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더욱 기쁜 건 지금 집에 손님이 있는데 바로 바렐의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인 잘리치였다. 이 청년은 이미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다. 반면 선생님은 아직 연애 경험이 전혀 없으니 말이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도로 돌아가 여자친구를 만나라고 부탁했다. 무술도장에서 검술 가르치는 일은 잘리치에게 맡기라고 했다.
결혼할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는 요구에 바렐은 크게 충격받았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간 이유는 아내가 막 아이를 낳아서였다. 본인은 모험가 일을 하고 있어. 요즘은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어 한다고 했다. 미는 플래티넘 등급까지 올랐는데 지금 그만두는 게 좀 아깝다고 느꼈다. 랜드르는 항상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바르는 10년 전에 가르친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룬 성과는 모두 자신의 노력 덕분이지. 내가 도운 건 없다고 했다. 모험가는 부자이지만 위험도 크니까 여기 남아서 검술 가르치는 것도 좋다. 노인은 이 제자를 매우 신뢰해. 청년에게 맡기고 아들을 왕도로 보내는 게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베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궁지에 몰려 가정을 꾸리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다음날 선생님은 다시 알루시아에게 숙소를 찾아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그녀는 이렇게 하면 더 쉽게 꼬실 수 있다며 행운이라 생각했다. 전에 묵었던 숙소는 좋았지만 가격이 비쌌다. 지금은 도시에서 좀 머물러야 하니 우선 저렴한 곳을 찾는 게 우선이다. 그녀는 선생님이 자기 집에 와서 지내라고 제안했지만 바렐은 그건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조금 슬펐지만 곧 식사하러 가자고 꼬셨다. 이게 진짜 데이트 같았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왕실 기사단장을 비난하며 낯선 남자와 다니는 걸 문제 삼았다. 베로는 알루시아에게 누명 씌울까봐 걱정했다. 말한 사람은 리산드라로 그녀와는 죽고 못 사는 원수관계였다. 싸우기 싫어 그들은 다른 곳으로 떠났다. 하지만 덩치 큰 그녀는 계속 따라와 누가 이 선생님인지 물었다. 매는 검은색 모험가 휘장을 본 적이 없어 궁금했다. 얼굴을 들자 리산드라가 선생님이라 부르는데 실제로 그녀도 그의 지도를 받은 적이 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다. 할머니가 옛 추억을 꺼내며 자신이 마법사에게 입양되어 검술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도 그때 일을 떠올렸다. 이렇게 작은 소녀가 이제는 이렇게 컸다니 믿기 어렵다. 리산드라는 항상 자신의 성공을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매는 웃으며 이제 다들 바쁘니까 그렇다며 말했다. 그녀가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걸 보니 기쁘다. 왜 함께 다니냐고 묻자 알루시아는 선생님이 왕실기사단의 지휘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맨을 위한 숙소도 찾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리산드라는 적합한 곳 찾기는 자신이 최고라며 말했다. 이 말도 일리가 있다. 무언가를 몇 년이나 했는데 서로 싸우는 걸 보면 바렐도 이해 못하겠다고 했다. 오후 늦게 결국 그들은 베로의 모든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았다. 그는 알리아에게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이 정말 친한 것 같다며 칭찬했다. 그들은 웃으며 선생님이 쉴 수 있도록 인사하고 떠났다. 다음날 아침은 젊은 기사들을 위한 훈련 첫날이었다. 하지만 부대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들보다 뛰어나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과 실력을 겨뤄보고 싶어 했다. 알루시아가 맨에게 이 청년이 드라운이라고 소개해 주었다. 게다가 본인이 스스로 도전까지 승낙했다. 실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로 본 것이다. 갑자기 싸움에 끌려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 모두가 무시하는 눈치였다. 부대장만 칭찬받았지 그가 강하다는 말은 믿지 않았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결국 중년 아저씨일 뿐이라 젊은이들 앞에서 체면은 지키고 싶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드라운은 강력한 배기 공격을 가졌다. 하지만 기술은 부족해 공격 방향만 살짝 틀면 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다. 모두 매니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일부러 멈췄다. 그 청년은 전력을 다해 공격을 계속했다. 배기의 속도와 위력은 정말 대단했다. 하지만 공격 방식이 너무 단순하고 예측하기 쉬웠다. 계속 밀려나자 그가 최강의 필살기를 사용했다. 그러나 매는 어딘가에서 재빨리 피하며 뒤로 돌아 싸움을 끝냈다. 알루시아가 부대장에게 만족했는지 물었다. 그는 바로 생각을 바꾸며 선생님이 대단하다며 앞으로 더 배우고 싶다고 칭찬했다. 다른 이들도 맨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기 시작했다. 밤에는 모두 모여 첫 수업 성공을 축하했다. 드라운이 모두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무시한 것에 대한 사과를 대신했다. 베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갑자기 아저씨가 와서 가르치겠다며 태클 거는 건 흔한 일이다. 민도 그 청년이 개선할 점을 여러 군데 지적했다. 시골에서는 젤리치가 선생님의 아버지와 대화 중이었다. 그는 민이 이곳을 떠날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다. 그런 검술 재능을 평생 가르치는 데 쓰는 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다. 그는 보보다 강한 사람을 본 적 없다고 확신했고 아버지는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오길 바랐다. 좋아.